네, 지난 차시에 이어서 이번 차시에서도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중 차량의 센서에 대해서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 여러분들은 카메라의 장단점과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라이더와 또 레이더의 라이더와 레이더라는 센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센서들이 외부의 오염물질, 가령 미세먼지나 흙탕물, 새똥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어떻게 자동차 제조사들이나 ICT 업체들이 이러한 센서들을 보호해 나가고 있는지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드웨어 플랫폼 센서 첫 번째 시간 가져봤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나요?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센서 중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카메라는 여러분들 워낙 익숙하시잖아요. 모바일 폰에서도 여러분 카메라 워낙 자주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차시에 이어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중 나머지 센서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외에 외부에 장착된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에 대해서 마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제가 이렇게 레이더 그 샘플 사진까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레이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이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접하실 기회가 흔치는 않겠지만 레이더라는 거에 대해서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건데 이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는 전자기파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전자기파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간에 혹시 과학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 어떻게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상대방과의 거리를 파악을 하나요? 바로 초음파를 쏘게 되면, 그래서 어선에서 초음파를 쏘게 되면 그것이 반대편에 있는 물체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반사돼서 나한테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파가 쏘여져서 반사되어 돌아올 때까지의 걸리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와 상대방의 거리를 파악한다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활용을 하는 거죠. 전자기파의 반사파를 활용을 해서 파가 반사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함으로써 나의 상대적인 위치와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레이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카메라의 장점은 뭐죠? 색깔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디바이스에 대해서 상대적인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레이더나 뒤에서 배우시게 될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처럼 색깔을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상대적인 장점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단점이 야간이나 악천 후에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근데 그러한 카메라의 단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바로 이 레이더의 장점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야간과 악천 후에 강하다는 겁니다. 야간과 전자기파의 반사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날씨와 악천 후에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자, 왜 자동차에는 카메라만 달려 있는 게 아닐까요? 왜 자동차에는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가 모든 것을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다 복합적으로 달려 있는 것일까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커버를 해주기 때문인 거죠. 카메라가 야간과 악천 후에 약했던 이런 단점들이 있다면 레이더는 야간과 악천 후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의 단점을 보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레이더의 단점이라는 것은 레이더는 사실 쓰이는 여기 전자기파의 반사파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자기파의 대역 혹은 파장에 따라서도 이 레이더는 장거리용의 레이더와 단거리용의 레이더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전자기파의 파장이 다르게 되면 자, 파장이 길수록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파장이 길수록 그 파의 도달 거리가 길어집니다. 예, 파장이 길수록 파의 도달 거리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파장이 길면은 더 장거리의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겠죠. 예. 반대로 파장이 짧게 되면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단거리용의 탐지를 할 수 있는 레이더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파장이 길어서 도달 거리가 기는 건 좋은데 파장이 길다 보면 광선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반사가 약하고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장거리용 레이더는 도달 거리가 길어서 탐지 거리가 길지는 몰라도 그만큼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단거리용 레이더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아서 도달 거리는 짧지만 파장이 짧은 만큼 정밀도는 조금 더 올라가는 장점은 있죠. 예.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서 이런 정밀도가 낮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결국은 소형의 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만나는 장애물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더라도 멀리서 보일 정도로 잘 보일 정도로 큰 장애물도 있지만 정말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도 미처 못 보고 자칫하다가 그걸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반사에 약하고 정밀도가 낮다는 문제점은 자칫하면 굉장히 작은 장애물을 못 보고 탐지를 못하고 지나쳐서 자칫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레이더라는 것이 카메라가 야간과 악천 후에 약하다는 특징을 보상을 해주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레이더는 장거리용 레이더와 단거리용 레이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장거리용 레이더는 150에서 200m, 그리고 단거리용 레이더는 100m 이내에 대해서 탐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용 레이더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단거리에서 조금 더 정밀도가 높아서 그 내에 있는 100m 내의 거리에 있는 그런 작은 물체들을 탐지하는 데는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정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레이더의 가장 좀 중요한 단점이긴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예, 라이더. 자, 아까 여기서 문제를 잠깐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는지. 예. 레이더는 뭐를 이용을 하는 거였죠?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이용을 하는 거였죠. 전자기파를 이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라이더 뭐를 이용을 하는 걸까요? 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L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더는 레이저를 쏘아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정도로서 어떤 뭐 거리나 뭐 형태, 재질 같은 거를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 이게 현재 이제 한 제조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라이더의 한 형태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전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보통 이 레이더가 이 자율주행 차량의 가장 그 꼭대기 부분에 달려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이번 차시 강의 자료를 지난 차시 강의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꼭대기 부분에 이 라이더가 달려 있는데 이 라이더 대부분의 제품을 바로 이 제조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제조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라이더의 기본 형태인데 이 라이더는 어쨌든 레이저를 쏘아서 반사하는 걸로 거리와 형태와 재질을 판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나 라이더나
모두 다 팔을 쏴서 돌아오는 것으로 상대적인 위치나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또 라이더가 카메라와 대비해서 아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악천후에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 여기서 또 다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따라오고 계신지 퀴즈를 내자면, 자, 레이더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레이더의 가장 큰 문제. 레이더의 가장 큰 문제. 바로 파장이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겁니다. 예. 파장이 길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었나요? 예. 파장이 길면 탐지거리는 길어질지는 몰라도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밀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라이더 어떤가요? 레이저 상대적으로 전자기파에 비해서 파장이 짧습니다. 예. 파장이 짧기 때문에 작은 물체도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파장이 짧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탐지거리, 파의 도달거리, 인식거리도 짧아진다라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파장이 짧기 때문에 레이더보다도 상당히 정밀하게 이 작은 물체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더가 가진 하나의 큰 장점은 뭐냐? 바로 지금 강의 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360도 스캔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60도 스캔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한 이미지로 가볼까요? 바로 이 왼쪽의 이미지가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차량용 라이더인데, 이 라이더를 장착을 하게 되면 레이저 펄스를 순간적으로 1초에 수백 개의 펄스를 방사형으로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바로 실제로 라이더를 통해서 360도로 탐지한 차량 주변 환경을 스캐닝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 같은 경우에 레이저를 하나의 펄스만 내보내는 것이고 1초에 수백 개 내지는 수천 개의 펄스를 동시에 내보내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펄스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지형 지문이나 어떤 거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백 개의 펄스로부터 각각 그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360도로 어떤 입체화된 나의 주변 환경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천후에 강하다. 파장이 짧다. 그래서 작은 물체를 인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360도를 스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라이더가 어떤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또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스캔 각도도 그렇고요. 굉장히 뛰어난 디바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라이더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미지 보여드렸죠. 거의 이 하나의 제조사에 의해서 독점으로 공급이 되다시피 하니까 부품 가격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부품 가격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라이더 하나의 부품만 올리는 대로 라이더 부품 하나만 장착을 하는데도 대략 한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어떤 차량의 전체적인 그 구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사에서도 사실은 라이더를 이렇게 장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품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일부 자동차 제조사나 ICT 회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라이더를 빼기도 합니다. 라이더 없이 카메라나 레이더만으로 주변 환경을 탐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부품 가격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피도 크고 무겁다라는 것도 역시 또 중요한 하나의 그 문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점 공급돼서 비싸고 무겁다라는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더를 채택을 안 하는 제조사도 있더라.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가격이 높고
무겁고 부피가 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카메라나 레이더가 가질 수가 없는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더를 또 계속해서 적용을 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를 하는 제조사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이 각각의 그 카메라와 그 레이더와 그 라이더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뭐 개발자라면, 만약 개발자 입장에서 본다면 카메라와 레이더만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카메라와 레이더와 라이더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다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뭐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라이더라는 부품이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비싸고 무겁다는 단점만 제외하면 정말 카메라와 레이더가 보여줄 수 없는 뛰어난 성능, 스캔 각도라든지 해상도나 정밀도 측면에서, 또 악천 후에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센서별 시장 전망을 살펴보신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었나요? 라이더에 대해서 다른 디바이스, 다른 센서, 카메라나 레이더에 비해서 유독 라이더의 성장세가 더 가파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카메라나 레이더는 뭐 2030년까지 3배 정도 성장을 한다고 예측을 했지만,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 배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죠. 그만큼 라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다, 센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럼 이 라이더 좋긴 좋은데 비싸고 무겁다라는 사실, 라이더를 그럼 과연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라이더를 빼고 실험을 한다는 회사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좀 두 가지 측면의 좀 연구 기술 개발 동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더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 또 하나는 뭘까요? 어떤 움직임일까요? 라이더를 대체할 수 있는 움직임. 또 다른 하나의 움직임은, 라이더의 단점에서 힌트를 드리자면, 비싸고 무거우니까 이 라이더 자체를, 만약에 라이더를 꼭 써야 한다면 좀 가볍고 좀 싸게 만들 수는 없겠느냐. 그런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기술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먼저 라이더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더 없이 하려면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라이더를 대체하고 혹은 뭐 카메라나 레이더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들도 하고 있지만,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레이더 자체를 굉장히 고해상도 레이더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고해상도 레이더 또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면 제 수업을 아직 잘 못 따라오고 계신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레이더는 뭐다? 아까 파장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물체에 대한 그 정밀도가 떨어진다, 작은 물체를 잘 감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이더를 고해상도로, 그래서 작은 물체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더를 좀 개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라이더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아쉬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 레이더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변조라든지 다양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어떠한 변조와 어떠한 프로세스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에서 배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변조를 사용하는 이런 고해상도 레이더 칩을 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해상도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위 분야라든지 우주 항공 분야에서 이런 고해상도 레이더 칩을 사용한 전례는 있으나, 사실은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움직임이었죠. 아까는 라이더를 대체하려는 움직임, 또 다른 하나는 라이더를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볍고 싸게 만들려는 움직임. 그게 바로 다른 하나의 움직임이 되겠죠. 라이더 과연 소형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 PPT에 좀 준비를 해봤죠. 실제로 가능하면 작고
가볍고 어떤 저가의 그런 라이더를 하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봤죠. 이게 바로 이 라이더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라이더입니다. 저렴한 라이더고 아직 연구 개발 단계입니다만, 그래서 작은 어떤 회전형 거울과 그리고 고정형 이런 레이저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이런 라이더를 좀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러한 그 라이더가 소형이나 저가의 고정형 라이더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2020년도 정도에는 공급 가격이 한 적게는 한 $200 선에서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점 공급되고 있는 그 부품 수천 달러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 정도면 굉장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화가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업들도 라이더에 대한 가격이나 무게에 대한 부담 없이 라이더를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대하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이더와 관련된 좀 두 가지 어떤 움직임, 없애려는 것 아니면 소형화하려는 것, 그 두 가지 트렌드를 이해하신다면 이번 수업은 굉장히 좀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라이더나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나 적외선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센서가 차량에 장착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질문을 드리지만 왜 굳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카메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찾으셨나요? 그러지 못하고 하셨더라도 이 그림 하나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이더 탐지 각도가 360도죠. 하지만 탐지 거리가 상대적으로 120m. 그렇게 길지는 않군요. 그에 비해서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탐지 각도가 넓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라이더에 비해서 탐지 거리가 길게는 250m, 300m까지도 탐지가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레이더는 어떻습니까? 레이더는 탐지 거리는 카메라와 비슷하지만 그 탐지 각도가 카메라보다 더 넓군요.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각각의 센서, 라이더와 카메라와 레이더가 커버할 수 있는 탐지 각도와 거리가 각각 다른데 그것들을 조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360도 장거리, 우리 인간이 눈 하나로 전후좌우를 먼 거리를 스캔을 하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디바이스를 혹은 초음파 적외선까지 조합을 하니 정말 인간의 그런 탐지 거리와 각도와 유사한 하나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각각의 성능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지난 차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센서의 경우 특히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뭐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리면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제조사들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가시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센서들은 비나 눈, 진흙, 미세먼지, 새똥 이러한 다양한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는가. 특히 이 프랑스의 발레오라는 업체는 에버뷰 센트리캠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카메라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 아래 짤막한 동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간단히 보시죠. 네. 영상은 짧긴 했지만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비가 오죠. 비가 오니까 카메라에 빗방울이 떨어져서 시야가 가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카메라가 직접 비에 맞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외곽에 있는 보호 커버가 대신 비에 맞는 거죠. 근데 여전히 어쨌든 그 보호 커버에 묻은 물로 인해서 카메라의 시야는 가리게 되죠. 예, 그거를 이 에버뷰 센트릭 캠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걸까요? 예, 답은 나왔죠. 예, 바로 렌즈를 회전시켜서 그 커버를 표면의 커버를 회전시켜서 물을 원심력을 활용해서 떨궈내서 한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떨구는지 직접 한번 정면에서 보실까요? 오른쪽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는지 마지막에 테스트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겉에 커버를 회전을 시켜서 카메라에 물을 떨궈내서 완벽하게 다시 시야가 확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또 웨이모라는 또 구글의 또 유명한 자회사죠. 예. 웨이모 상황은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이미지에서는 이게 그 자동차 위에 달린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위에 지금 새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야, 이렇게 되면 라이더가 그 파를 쏠려다가도 이 새똥 때문에 파가 제대로 분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라이더상에 미니 와이퍼를 달아서 새똥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유입되더라도 마치 우리가 창문으로 와이퍼를 닦듯이 깨끗하게 라이더를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식으로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이러한 차량의 센서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좀 시각화된 정보를 보니까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여러분들은 이번 차시를 통해서 다양한 센서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셨습니다. 지난 차시에는 카메라, 또 이번 차시에서는 라이더와 레이더의 또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었죠. 그리고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커버해 주면서 종합적으로 360도 전후 좌우 장거리를 탐지를 해서 주변의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도 배우셨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끝내셨기 때문에 또 잊지 않으셨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